요 사진을 선택해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로 그렇게 해서 오프닝 카메라로 카메라 로우가 열렸는데, 지난번까지 베이식을 공부했죠. 요 편집에서, 에디트에서. 여기 편집 있죠. 에디트에서 요 베이식, 요 판넬 중에서 베이식에 관한 것을 지난번까지 공부를 했는데, 베이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진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보정할 수 있는 툴이에요. 저게 베이식에서 하는 게 밝기 조정하는 것들이. 근데 오늘은 부분적으로 이 하늘이면 하늘, 뭐 요 숲이면 숲을 이렇게 나눠서 보정하는 것을 할게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가보세요. 이 사진보다 다른 사진이 낫겠네. 어떤 사진이냐까. 첫 번째 사진 가지고 해볼까요? 이제 베이식은 전체적인 걸 보정할 수 있다면은 요 옆에 툴에서, 이 툴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스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누르면 마스킹이 나오죠. 마스킹은 이제 부분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 옵션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 중에서 하늘만 보정하고 싶으면 하늘만 선택이 되고, 요 반대편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 밑에 오브젝트라는 게 최신에 새로 나온 거예요. 예, 오브젝트를 먼저 설명드리고 할게요.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이 뉴 마스크가 생성되면서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 산이면 산, 여기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보정을 여기 어두운 부분만 할 수가 있고, 요 부분만 따로 할 수가 있고. 근데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 보면은 요거 있죠. 지금 이게 사각형인데, 사각형을 요걸 한다면은 여기 보이죠? 위에 비행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사각형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저기 보이시죠?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요 산만, 그럴 것 없이 여기 모래사장 있죠? 요것만 선택을 하면은 여기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따줘요. 이렇게. 그죠?
사각형으로 점선이 저 움직이죠. 점선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요 고안에 들어간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커맨드 제크트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 여기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여기 오브젝트의 선택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사각형이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 이렇게 파랗게, 그죠? 이걸 클릭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이 사각형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요 모래사장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죠? 그 넣고 마우스를 놓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그 안에 있는 물체를 다 선택이 돼요. 그런데 여기 나무가 선택이 됐죠. 나무도 요 물체를 보고 오브젝트를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나무를 빼줘야 되겠죠. 우리가 모래사장만 보정을 하려면은, 그러면 요 나무를 빼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 마스크 1에 오브젝트 1 밑에 add가 있고 서브트랙트가 있어요. 이 서브트랙트는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브트랙트를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셀렉트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서 아까 셀렉트 오브젝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셀렉트 오브젝트 하면은 변화가 없죠. 이제 오브젝트 명령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요 나무 부분만 사각형 안에 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나무 부분을 사각형 안에 집어넣고 마우스를 놓으면은 나무 부분이 빠지죠.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빠져 있죠.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보정을 할 수 있는데, 보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가서 여기 라이트는 밝기예요. 밝기를 조정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 부분이 섀도우 부분이라고 보고 요걸 섀도우 부분을 올려볼게요. 오른쪽으로. 모래사장이 밝아지죠. 그죠? 반대로 왼쪽으로 내리면은 어두워져요. 모래사장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번에 선택 방법을 달리 할게요. 아까 사각형으로 둘러쌌는데 요 위에 옆에 N쪽에 보면은 분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분 모양을 선택을 하고,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보면 밑에 사이즈가 나와요. 붓의 사이즈 이렇게, 그죠? 이것을 사이즈를 올리면은 분 모양이 커져요. 이렇게, 그죠? 사이즈를 적당하게 이렇게 줄이고, 여기 요 모래사장을 아까 선택을 했으니까 모래사장 부분을 좀 크게 할까요?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그 모래사장만 선택이 됐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쪽에 또 추가하려면은 위에 add에 가서 add를 누르면은 아까 여기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여기서 select object를 하고 지금 분 모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요 부분을 추가로 하겠다, 이거 이렇게 칠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모래 부분만. 그죠?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보정을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노출을 올려볼까요? 밝아지죠? 모래사장이 밝게 되죠. 내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요 부분 꽃이 있는 부분까지 선택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다시 아까처럼 서브트랙트해서 분 모양을 줄여가지고 지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베이직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정을 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요 마스크에서는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어느 치하고 컨트롤 Z 해가지고 어느 치하고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하고 브러쉬 모양으로 요쪽 산이 어둡죠.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보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밝게 하려면은 여기서 브러쉬로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Z 해서 오브젝트 들어가서 이렇게 그 붓으로 이렇게 그 부분만 내가 보정하겠다는 부분만 이렇게 칠해줘요, 이렇게. 그 이렇게 하늘 부분 튀어나갔죠. 튀어나갔는데 마우스를 놓으면은 산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산만 선택이 됐는데 요 부분만 내가 좀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익스포저를 노출을 올려주면은 밝아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 내가 선택한 부분만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더 어둡게 하려면 어둡게 하고, 이건 어두운 거니까 요정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산만 디테일이 안 보였는데 숲이 보이죠, 지금. 다시 컨트롤 Z 해서 들어가서 이번에는 오브젝트로 다시 옆에 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는데 요 숲을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게 사각형 안에 요 어두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물체가 사각형 안에 전체가 들어가면은 그 전체 들어간 부분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추가로 옆에까지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 add를 해가지고 add를 해서
셀렉트 오브젝트 해서 옆에 사각형을 확인하고 이쪽 숲을 사각형 안에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선택이 안 되죠. 이 부분만 되고, 이럴 경우는 다시 한번 애드를 해주세요. 이렇게 애드를 해주고 오브젝트를 하고 그 부분만 다시 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 부분 추가가 되죠. 이렇게 선택이 빠질 경우에 이렇게 추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노출을 조정한다든가 하이라이트를 조정한다든가 섀도우를 조정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섀도우만 올려볼게요. 그죠? 올리면은 밝아지고 선택된 부분만 밝아져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Z에서 원위치 시키고 이번에는 요쪽 길 쪽만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로 이번엔 브러쉬로 할게요. 브러쉬로 하든 사각형으로 하든 선택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두 개가 다 똑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각형으로 하면 잘 안 될 때 브러쉬로 하면 되겠죠. 브러쉬로 해서 이쪽 길 쪽만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쪽 흙이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노출을 조금 밝게 해줄게요. 그리고 색깔을 조금 따뜻한 쪽으로 해서 N쪽으로 템퍼러처를 올려주면은 조금 따뜻하게 나오죠. 색깔이. 오른 N쪽으로 가면은 파랗게 돼요. 템퍼러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붉게 물들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요 색깔 채도를 올려주면 더 붉게 돼요. 그죠? 채도를 올리면 붉게 되고 채도를 내리면 흑백 쪽으로 가죠. 이렇게 채도를 올려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서 보정하는 거는 아시겠죠, 이거? 근데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해보세요. 오브젝트에 대한 거는 이걸로 끝내고 이번에 다른 걸 해볼게요. 원위치 하려면은 컨트롤 Z 하면은 원위치로 가죠. 이렇게 에디트 상태에서 요 네 번째 마스킹을 선택을 하고 마스킹을 클릭하면은 아까처럼 이런 오브젝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이 중에서 이번 스카이 있죠. 스카이 하늘 스카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하늘만 선택이 돼요.
그죠? 그러면 하늘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하늘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너무 밝으니까 약간 어둡게 하려면 N쪽으로 내리면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나죠. 구름 같은 게 가에 샤프니스가 죽어 있던 것이 이렇게 살아나죠. 이렇게 N쪽으로 가면은. 그리고 쭉 내려서 템퍼러처에서 난 색깔을 조금 더 파랗게 하고 싶어요. 템퍼러처에서 N쪽으로 내리면은 더 하늘이 파라지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파란 기운이 없어지고 노란 쪽으로 가요. 이렇게 하고 세츄레이션 아까 했으니까 똑같고 이렇게 하늘만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 이렇게 보정을 했으면 밑에가 너무 어둡죠. 밑에 부분이. 이럴 경우는 여기 크레이트 뉴 마스크 있어요. 크레이트 뉴 마스크 위에 옆에 플러스가 있죠. 이 플러스를 클릭해 주시고 셀렉트 스카이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셀렉트 스카이. 그러면 하늘이 다시 선택이 됐어요. 아까 선택해서 보정한 거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일단 끝났고, 이건 여기 아까는 마스크 1이었는데 마스크 2로 됐어요. 그죠? 스카이가 선택이 됐는데 옆에서 요 스카이 옆에 요 마크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걸 클릭하면은 하늘 선택됐던 것이 그 반대편이 선택이 되죠. 그죠? 하늘을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밑에 반대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부분이 하늘에 비해서 너무 어두우니까 섀도우 부분을 조금 밝게 해주면은 밝아지죠. 그죠? 이렇게 올리면 아주 밝아지고, N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적당하게 내가 보기에 알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마스킹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정을 할 때 요 마스킹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기 마스킹을 크리에이트 뉴 마스크를 플러스 하면은 여기에 마스킹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차차 배우고 오늘 그 두 가지만 일단 마스킹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걸로 하고, 여기 마스킹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브젝트, 브러쉬, 뭐 서브젝트, 스카이, 백그라운드. 요거는 차차 배워나가도록 하고, 오늘 오브젝트하고 스카이 2개를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해볼까?
오늘 저 요 마스킹에서 두 가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진에서 여기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이 사람이 거슬려 이걸 없애야겠어요. 그 방법을 물론 포토샵 쪽에 가서 하는 것이 정확한데 요즘에는 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쪽 카메라 로 쪽에서도 잘 돼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하나, 둘, 세 번째 힐링. 요 힐링을 클릭하면은 여기 힐링 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 누르면 컨텐트 어웨어 리무브라고 나올 거예요. 이 컨텐트 어웨어라는 게 포토샵 쪽에도 있어요. 포토샵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쪽으로 지금 옮겨왔어요. 이쪽에도.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하면은 이 브러쉬 사이즈가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지죠. 사이즈를 이렇게. 그리고 오페시티는 요거는 100%로 해주세요. 오페시티 투명도죠. 투명도. 오페시티 100%로 해놓고 요 사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놔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지고 주위 환경에 맞춰서 컴퓨터가 알아서 조정을 해요. 밑에도 사람들 여기 이런 거 없애고 싶으면 간단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언제 많이 써먹냐면은 이 카메라에 이 렌즈에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게 부착이 돼 있으면은 찍으면은 이 하늘 같은 데 이런데 그 먼지가 나와요. 그 먼지 같은 거 없앨 때 아주 필요해요. 응? 뭐 이런 거 이제 글씨 그저안 되고 저거 안 하고 예? 뭐야 저기 이거 거의 다 되겠네요. 거의 다 되겠습니다. 이걸로. 근데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쪽에서 하는 것이 포토샵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질이 잘 안 나왔는데 요즘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이쪽에서 잘 되더라고. 요즘 되면 뭐 포토샵이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 카메라 로우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카메라 로우로 할 수 있는 것이 라이트룸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마스킹 같은 경우 요 마스킹을 누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 로우하고 요 라이트룸하고 거의 비슷해요. 라이트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있고 이거는 옛날에는 라이트룸 CC라고 그랬는데 이 라이트룸 클래식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이게. 이 라이트룸 클래식으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화면 한쪽이 안 나오네. 여기서도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사진을 하나 보정을 하고 싶으면은 요걸 선택을 하고 디벨롭 하시면은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요것도 카메라 로우하고 같아요. 근데 단지 이게 모양이 틀리죠. 이게 옆에 있었는데 카메라 로우하고 아까 라이트룸하고 이게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에 위에 있는데 뭐 위치만 조금 틀리지 같아요. 근데 라이트룸 클래식을 특별하게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강의하는 그 카메라 로우만 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힐링 포인트 이런 걸 하면은 똑같이 나오죠. 이걸 클릭하고 사이즈를 여기서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똑같아요. 이렇게 지우는 것도. 그러니까 라이트룸 클래식하고 라이트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도비 라이트룸이고 이거는 라이트룸 클래식이에요. 근데 요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카메라 로우하고 거의 비슷하고 라이트룸 클래식은 그 보정하는 방법이 똑같긴 한데 위치가 조금 틀려서 그렇지 똑같으니까 다른 라이트룸 클래식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라이트룸 클래식을 따로 배우시는 배우시는 분은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면은 뭐 괜찮죠. 라이트룸 클래식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 하다가 여기서는 포토샵으로 가서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라이트룸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보정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옮겨가서 작업을 해요. 다시. 오늘 요 세 가지만 오늘 배운 걸로 하고 지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뭐한 5분 남았는데 그 라이트 룸하고 지금 브릿지하고는 거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라이트룸 클래식은 브릿지처럼 생긴 것이 라이트룸 클래식에 가면은 여기 위에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모드에 보면은 라이브러리가 있고 디벨롭이 있고, 근데 라이브러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고, 디벨롭은 옛날에 현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진관에 가면은 그 현상이 뭐냐면 사진 보정한다는 얘기예요.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인화하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붓 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포토샵 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배울 거는 이 두 가지인데, 라이브러리는 제가 왜 처음에 이걸 알려드렸냐면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파일 이름을 내가 편리하게 바꿔가지고 컴퓨터로 가져올 때 편리해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라 하면은. 그래서 그것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거고, 나머지들은 브릿지에서 배우면 되고, 브릿지처럼 여기 별표가 있죠. 이게 별표 같은 것도 브릿지에서 공부하면 되고. 그 카메라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룸 클래식으로만 할 수 있고 아니, 직접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브릿지에서도 가져요? 예? 브릿지에서도요? 브릿지하고 관계없죠? 브릿지하고 관계없죠. 관계없고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우선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가지고 올 때 카메라에 이미지가 찍혔으면은 그 파일 이름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암호식으로 나온다고. 그거는 먼저 다 강의하셨잖아요. 예. 파일이나 뭐나 다 만들어서 그렇죠. 파일 이름을 바꿔가지고 내가 컴퓨터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라이트룸의 라이브러리가 지금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고, 디벨롭은 카메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이트룸 클래식을 우리 아마추어들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도 전문가들이 이걸 쓰는데, 라이트룸 클래식을 가지고 보정을 하고 더 보정을 하고 싶으면은 포토샵으로 가요. 이걸 포토샵으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지금까지 카메라로 라이트룸 클래식, 여기에서는 사진 보정은 가능한데 그리고 합성 같은 건 못 해요. 디자인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글씨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포토샵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합성,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진을 합성하고 싶은데 카메라로나 라이트룸 클래식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합성을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서도 라이트룸에서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남겨가지고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니까, 카메라로 라이트룸 클래식은 보정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어요?